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높여가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입니다. 네, 연극 좀 보시나요? 갑자기? 연극은 네, 영화는 이제 많이 종종 보죠. 보시는 것 같은데. 영화는 많이 예. 보는데 연극은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음. 연극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고 가끔 이제 좀 배우가 좀 궁금하다. 좀 화제성이다. 요럴 때 한두 편 정도 이렇게 네, 최근에 약간 그래서 유행 따라 보는. 보신 연극이 그렇죠. 최근에 본 연극이 이제 우리 이서진 배우가 그 약간 나오는 유명 배우가 그렇죠. 나오는 유명 배우가 나오고 약간 예능 속 이서진 팬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재밌겠다. 또 이제 네. 고화성 배우도 나오고 네. 해서 연극 본 지도 오래되고 한번 봐볼까 해서 안톤 체호프의 반야 삼촌 네. 보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뭐 책도 책인데 이건 희곡집으로도 있는 책인데 그냥 반야삼촌 연극에 대해서 네, 한번 따지님도 최근에 보고 예, 오셨죠? 그래서 따지님은 두 가지 버전을 또 같이 맞아요. 둘 보셨죠? 다 보고 책도 봤는데요. 음. 그래서 같이 한번 그냥 반야 삼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네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네.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야 삼촌이 지금 이서진 배우가 나오는 연극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서진 고화성이 나오는 버전으로 LG 아트센터에서 하고 한 곳에서 하고 또 조성아 심은경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반야 삼촌 같은 원작인데 여기서는 반야 아재라는 제목으로 해서 또 국립극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 내려갔겠네요.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이 둘 다 거의 이제 그렇죠, 막바지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뭐 요번만 하는 게 아니고 반야는 그렇죠. 계속 워낙 유명해서 음, 계속 재현되고 있는 레파토리라서. 그래서 언젠가 올해가 끝나고 이제 당장 내년은 안 하겠지만 한 또 2, 3년 후에 다시 될 수 있는 요번에 흥행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근데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한번 뭐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정말 이 문화 인문 교양 문화에 좀 무식쟁이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반야 삼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제목밖에 몰랐어요. 그래도 제목은 아셨잖아요. 그래서 반야 삼촌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반야 그래서 이 또 국적 몰랐는 논란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요번에 연극을 어떻게 보게 되면서 이 안톤 체호프라는 정말 유명한 극작가 우리가 몰라도 안톤 체호프라는 이름은 다들 그럼요. 러시아의 들어봤잖아요. 대문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알게 됐고 한번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양 차원에서 네. 한번 그 오늘 반야 얘기를 해보려고 삼촌의 합니다. 일단 깨알 위키 지식. 네네.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 중에 한 편이죠. 나머지가 이제 갈매기, 네. 세자매, 벚나무 동살. 네. 이렇게 이제 나머지 3개 플러스 반야 삼촌이 있고 현대 비극의 정수로 평가된다 이런 이제 평이 있고 그 체호프가 1897년에 집필을 해서 99년인가 1900년인가요? 아무튼 모스크바 거의. 예술극장에서 초연을 했고 네. 그 당시에도 공연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저도 그러니까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체호프가 한 10년 전쯤에 이미 집필을 했던 숲속의 정령이라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거를 각색을 한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등장인물이 한 24명이 넘었었는데 그거를 대폭 줄이고 약간 이제 결말 부분도 좀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이 반야 삼촌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반야 삼촌 내용 스토리를 조금 소개를 따주님이 좀 해주시죠.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인공이 근데 사실 이제 제목이 이제 반야 삼촌이서 주인공이 반야 삼촌인 거는 맞습니다만은 등장 인물들의 비중이 꽤나 주변 인물들도 꽤나 비중이 높은 연극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야 삼촌이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반야가 주인공이죠. 반야의 본명 풀네임 아세요? 아니 모릅니다. 그냥 뭡니까? 이반 페트로비치 보이니츠키야. 러시아 이름 어떻게? 정말 어쩔 거야 이 어려움. 아무튼 참고로. 반야가 주인공인데 이 반야는 영지라고 해야죠. 농장에서 자기 조카와 자기 엄마 그리고 식객
그렇죠.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일군. 일군 그 농장을 꾸리면서 이제 또 뭐 가족을 부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이 바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양 대상이 누구냐면 매형이에요. 매형.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 그럼 누나는 어디 갔느냐? 누나는 일찍 그렇죠. 죽고 누나의 딸인 그 소냐라고, 그 소냐라는 조카와 같이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매형은 새 장가를 들어서 그 매형이 교수님이신데, 잘 나가는 교수님이신데, 문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 새 장가를 들어서 이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여기서 벌어가지고 농장을 운영해서 벌어서 이제 그 교수한테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교수는 거기서 이제 품위 유지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 새 장가를 갔는데 은퇴를 했는데 이 교수가 그러니까 노인인데 네. 와이프가 27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퇴를 해서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은퇴를 해서 이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농장에.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방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거기 이제 거기 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은퇴한 부인, 그리고 여기에 또 한 명의 중요한 등장인물인 아스트로프가요? 그 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의사인데, 이제 왕진을 다니면서 되게 좀 의식 있는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연과 이제 후손을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을 그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의사인데,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 인물이 있는데, 이 부인 노 부부와 젊은 이 새 부인이 평화롭던 따분한 이 농지에 오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젊은 여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예쁘고. 네. 이러면서 사랑의 짝대기가 살짝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냐는 이 젊은 여자를 좋아하고, 아까 그 의사도 이 젊은 엘레나를 좋아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짝대기가 갈리죠. 소냐는 의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조카인 소냐는 의사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묘한 삼각 사각 관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와중에, 여기서 이제 암 유발 캐릭터가 한 명 나오죠. 교수. 이 교수 늙어서 정말 은퇴를 해서 아직도 자기 죽은 와이프의 이제 처가라고 해야죠. 처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난 좀 그런 상황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뻔뻔스럽게 자기 새 부인을 데리고 와서 이제 쉬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그 처가 식구들이 존경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대단한 학자다. 이 사람은. 우리가 뒷바라지 해야 된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바냐의 엄마이자 죽은 그러니까 바냐의 엄마인 그 제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 엄마가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특히 이제 교수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거는 막 참을 수 없고, 교수를 당연히 부양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같으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 자기 죽은 딸의 남편이 새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자체로도 뭐, 그러니까 사위가 아니라 그냥 교수님인 거야. 맞아. 사위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교수님인 거야. 그래서 어쨌거나 그 불완전한 관계가 이제 유지되고 있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 교수가 어떤 폭탄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 이 영지를 처분을 해서 그 중에 상당 재산을 자기한테 달라. 그렇게 되니까 나는 그 돈으로 도시로 가겠다. 이 따분한 시골에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냐가 드디어 폭발을 하면서 이제 벌어지는 뭐 이런 얘긴데요. 뭐 거의 근데 사실은 대단한 뒤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게 특징은 스포할 만한 내용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이 관계의 설정, 이게 중요합니다. 바냐라는 캐릭터의 설정. 정적이고, 그러니까 주제가 중요한 것 같고, 이 연극은 주제가 중요한 것 같고, 사실 뭔가 스토리적으로 뭔가 대단하다, 뭔가 극 전개가 되게 화려하다, 이런 건 전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연극도 보면은 되게
그 뭐 역동적으로 뭐가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전인 이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게 돼요.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 스포를 해도요. 워낙 그 오래된 고전이니까. 그냥 스포해 그냥. 여기서부터 스포예요. 옹길동전 스포하지 마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입니다. 이 반야가 그 이제 교수가 뭐 그 영재 팔아가지고 나는 가겠어. 뭐 그러니까 정말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이 자기는 이 반야가 이제 40대 중후반의 노총각이야. 자기는 20몇 년 동안 이 사람도 사실 자기도 나름 꿈도 있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오로지 우리 매형을 뒷바라지해야 된다. 위대한 학자님을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냥 일만 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갑자기 이제 원시짝처럼 버려지고 쫓겨날 생각 그 상황에 처하니까 진짜 배신감과 절망감과 허탈함과 그래서 이 교수를 총으로 쏘죠. 근데 이제 총알이 빗나가지 그냥 헛소동이지 헛소동. 그리고 교수랑 반야는 결국 뭐 어쩌지 대충 화해를 하고 교수 부부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황급비침을 싸서 영지를 떠나죠. 제가 거기서도 주목한 거 떠나는 와중에서도 생활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대로 보내겠다. 지금까지대로 보내겠다고 반야가 약속을 하고 교수는 그래. 당연하다는 짓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둘은 떠나.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엘레니아하고 그 의사 스트로포하고 약간 좀 관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의사는 그냥 나와 함께 하지 않겠냐 했는데 그냥 됐어 이러고 그냥 여자는 떠나가고 반야하고 소냐는 다시 이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묵묵히 일을 하면서 막을 내립니다. 네. 지금의 우리 모모님 말투처럼 저렇게 평화롭게 막을 파기 내립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한바탕 헛소동이었구나 하면서 막을 내려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생각보다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었어요. 생각보다는 진짜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없다 그러면 어떡해?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연극이 연출가가 되게 젊은 연출가예요. 어느 쪽이요? 그 LG 그러니까 이서진과 반야 삼촌 쪽이. 반야 삼촌 이서진과 고화성이 나온 그 연극이 그래서 그 대사들을 되게 찰지게 좀 현대적으로 많이 바꿨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이서진에게 좀 어울리게끔 되게 시니컬하고 웃긴 대사들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호흡도 좀 빠르고 서로 이제 티키타카도 맞아요. 좀 빠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대사 처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티키타카가 탁탁 맞아 들어가면서 좀 빠르게 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좀 무대도 굉장히 현대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꾸미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런 굉장히 옛날 극임에서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극 자체 스토리도 사실 저는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는데 이게 이제 중년들한테 되게 소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 40, 50대 사람들이 진짜 내가 평생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을 희생하고.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는데 결국엔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그 허탈함과 공허함, 배신감 이런 것들을 속에서도 그러면 난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끝에 이제 소냐가 굉장히 그 조카가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하거든요. 삼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막판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꽤나 많았거든요. 뭐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 또 연출도 굉장히 그 마지막 장면에 되게 따뜻하고 평화롭고 고즈넉하게 연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좋았고. 나는 솔직히 저는 막 따뜻하다는 느낌보다는 되게 인생의 무거움 같은 거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난리를 치고 아무튼 뭐 인생 도둑 맞은 것처럼 진짜 막 총질까지 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냥 쳇바퀴처럼 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맞아요. 그런 현실인 거잖아요. 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이것은 나의 모습인가? 사실 뭐 대단히 헌신을 하는 거는 없지만
뭔가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뭔가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다가도 사실은 저는 제가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별로 살아보질 그러니까 않았기 그래. 때문에 이렇게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더 공감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뭐 그렇게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요즘 세대에 먹히는 키워드는 뭐 고독감이라던가 고립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의 어떤 키워드인데,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연극을 보고 제 친구를 만났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수다를 떠는데 정말 엄마에 대한 되게 원망을 왈칵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 엄마, 친엄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이건 뭐 개인사인데 저희가 이제 뭐 엄마 아빠를 이제 부양을 한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뭐 그 매달 이제 내 친구랑 친구의 동생이 매달 얼마를 이렇게 부양을 용돈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딱히 그 소득이 없으신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무슨 큰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단한 예감. 투자는 아니고 뭔가 집 관련된 그런 그 집, 그러니까 진짜 우리 평범한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평범하니까 본인이 뭐 집 한 채는 있어야겠다면서 뭔가 그 뭐 살고 있던 집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되면서 집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렇게 부양했던 얘도 형편이 전혀 뭐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부양을 하면서 하는데 엄마가 되게 그 집을 되게 돈이 많이 드는 평수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딸 입장에서는 작은 평수를 선택을 해서 안 되는데. 작은 평수 선택해서 좀 그 엄마 사시고 나머지 돈은 그냥 본인 써서 이제 더 이상 부양의 의무를 안 져도 되게 하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너무 울컥하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 엄마 아빠가 경제생활 안 하신 이후로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런 배신 때리는. 그래서 제 친구는 정말 가방도 아직도 그 뭐 진짜 변변하지 않은 가방 하나 안 사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마녀 삼촌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막 결혼 또 받는 분들은 그게 이제 당연해지는 거니까. 예, 삼촌처럼 아니 교수님처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친구가 바냐처럼 무슨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까지 느낀 건 아니지만 어떤 크고 작은 이런 상황들은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크게 되게 이제 이 작품이 오래 가고 그렇죠.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서 결국은 크던 작던 뭔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그쵸. 상황이 허무함 같은 허무함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생기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있고, 또 하나 이제 나머지 하나 국립극장에서 바냐 삼촌은 거기는 이게 워낙 보편적인 얘기이다 보니까 장소와 배경을 바꿨어요. 한국 구한말 너무 많이 바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제시대쯤 되는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바꿔서 그 정미소, 여기는 영지가 아니라 정미소를 운영을 하고. 정미소면 돈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정미소면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정미소를 이제 그 바냐 삼촌과 영지처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영지 대신에 그래서 거기는 바냐 삼촌이 아니라 이름이 박이보인데 처음에 바냐사에서 잠깐 출가했다가 들어와서 바냐 아재라고 이제 바냐 삼촌이 나오고 약간의 말장난을 또 넣었구나. 그리고 뭐 소냐는 서은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색이 심한데.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수님은 뭐 영문과 교수님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각색을 해가지고 한 작품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각색이 잘 그래도 상황이 되게 잘 들어맞는 게 어디나 정말
이렇게 희생하고 아, 사는 그렇죠. 가족 특히 부양에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뭐 다 진짜 그랬을 거 많지. 아니에요. 막 대학 보내려고 장남 하나 대학 보내자고 이제 온 그치. 가족이 다 가족들 다 막 헌신했는데 그렇지. 그 장남은 세장가가 아니라 장가 가더니 집에 코빼기도 안 비쳐. 그렇지. 이 나 딱 혼자 그런 잘 먹고 잘 살고 딱 그런 그거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바꿨는데도 굉장히 잘 붙는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되게 좀 보편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아무튼 바니 아저씨가 짠했고 바니 삼촌이 짠했고 이 아스트로포가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졌던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아무튼 뭔가 이 교수 내외가 잠깐 와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들쑤셔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떠나는 게 너무나 밉상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상당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본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을 먼저 보고 너무 대사가 좀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그 삼촌을 위로하기 위한 그 소냐의 대사가 물론 연기를 잘해서 막 거기서 거부감이 들거나 그렇진 그런 않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성 배우가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대사가 좀 너무 직설적이지 않아? 자기적이다? 아니야, 직설적. 직설적이다. 예. 우리 삼촌 우리 살아야 돼요. 우리 한번 살아봐요. 그럼 언젠가 편안한 날이 올 거예요. 뭐 이런 뭐 편히 쉬게 될 거예요. 이런 말들이. 근데 진짜 그래서 제가 희곡집을 찾아봤거든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편히 쉰다는 게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서 편히 쉴 거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거기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뭐 이런 그쵸. 것처럼. 네, 아무튼 어딘가에서 나온 평을 보니까 이 바냐 삼촌을 희망도 구원도 극적 결말도 없는 극이라고 썼는데 약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닌가. 뭐 대단한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극적으로 막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맞아요. 하루하루, 그래서 이 작품이 그 시기에 굉장히 좀 센세이션하지 않았을까. 그때만 해도 되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기승전결이 있고 물론 여기도 기승전결이 나름 작게는 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떤 무슨 확연한 선악 구도가 있다거나 갈등 구도가 굉장히 확연하다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잔잔하게 했는데도 얘기가 잘 재밌다. 아침 드라마처럼 아주 계속 보게 된다. 이런. 네, 그래서 이번에 보고 연극도 이런 묘미가 있구나. 재밌다. 가끔 좀 보러 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연극의 메시지처럼 우리도 내일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살아내야 한다. 살아내야 된다.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내야 된다. 노동의 가치를 일깨우며. 근데 사람이 참 그런가 봐요. 이게 뭐 모르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되게 뻔한 얘기인데 주제지, 사실은. 뻔한 얘기고 뻔하게 그래 나 지금 위로하는 거야. 위로 잘 들어. 지금 위로 시작이야라고 이제 거기서 위로를 하잖아요. 위로 대사를 치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또 들으면 위로를 받지. 힘내라는 그렇죠. 말을 들으면 힘이 날 것 같고 힘을 내야 될 것 같고 힘이 그래도 좀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인간은 단순한 존재입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네, 내일을 살아내러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서 퇴근을 예, 여러분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렇게 연극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하면 살아내는데 하나의 윤활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도 화이팅입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